또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네요. 예. 네, 얼마 전에 한 학부모가 학교 상담교사의 연락을 받은 겁니다. 이 상담교사가 이분의 이 두 딸과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태권도 관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는 겁니다. 이 심지어 학부모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또 다른 아이들도 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요즘 운동, 뭐 이런 태권도라든지 다른 운동 같은 거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는데, 뭐 저 역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죠. 그 초등학생을 상대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 30대 관장 처음에는 자매 둘 중에 언니한테 그런 어떤 성추행을 합니다. 그 성추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떤 뭐 걸리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동생한테 그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초등학생한테 그런 행동들을 했고, 결국은 피해 초등학생이 4명이라고 하고요. 모두 6학년인 13살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30대 관장입니다. 초등학생. 저자가 30년 가까이 삶을 살면서 갑자기 최근에서야 난 어린아이들이 좋아.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그랬겠습니까, 교수님? 아마 이제 그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동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같은 경우는 성인의 그 피해자들보다는 이 아동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라고 이게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책 없이 초기 단계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행동을 갖다가 계속 했을 때 별다른 어떤 그 반응이 없다면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적발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면 이 사람은 걸릴 때까지 아마 할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만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를 계속 확장시켜가면서 이런 행동을 갖다가 계속 했을 거로 봅니다. 자, 아이들은 왜 최근에서야, 지난 7월에 처음 피해를 입었는데 왜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어른들한테 털어놨던 걸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희를 사랑해서, 야, 내가 너희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 입을 틀어막은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 이런 정도의 어른하고 아이들은요, 절대적 의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당시에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상하고 힘들고 굉장히 분노가 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으려다가 상담 선생님이니까 털어놨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교수님, 이게 말이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자매 언니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이제 막 계속 협박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니까 보안 유지가 돼요. 이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동생. 또 다른 되네. 또 다른 아이. 또 다른. 예, 그렇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아성애자들이 아동 성학대를 할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블라인드라 그래서 브레인 와시, 그리고 뭐 로스, 아이졸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뇌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 상실할 거다. 그리고 또 분리를 시키는 이런 것들, 즉 5개 중에서 지금 3개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는 세뇌고, 부모님한테 알리게 되면 난리가 날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관계가 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하고 부모님하고 분리를 시키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걸 부모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난리가 난다니까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이런 죄책감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세뇌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태권도 도장 관장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일부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자, 이건 저는 말이죠. 분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을 살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저렇겠느냐? 아니죠. 저는 분명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태권도장을 잘 다니던 아이가 엄마 나 오늘부터 태권도장 안 나갈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그러면 그렇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얘 그렇게 재밌어 하더니 왜 갑자기 안 나간다.
그냥 안 나갈래. 분명 그런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소위 암수 범죄라고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던, 아마 최근에 걸린 거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 수의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경찰은 이미 밝혀진 피해자 대상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잠복 수사를 한 다음에 이 관장을 검거를 했습니다. 대부분 성폭법이 돼요.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이나 뭐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이 위반이 돼가지고 가중처벌이 되고 지금 구속돼서 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아마도 여죄를 좀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협회 차원에서라도 저 사람의 어떤 신상에 대한 이런 걸 좀 공유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